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5월 셋째 주 포커스잇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AMD가 차세대 프로세서를 출시했습니다. 얼마 전 인텔이 출시한 아이비 브릿지의 대항마라고 하는데 그 성능은 어떨까요? 한만혁 PD가 요모조모 짚어봤습니다. AMD가 2세대 APU 코드명 트리니티를 출시했습니다. 트리니티는 CPU와 GPU를 다이 하나에 넣은 것으로 지난해 선보인 라노 APU의 후속 모델입니다. 라노와 같은 32나노 공정에서 제작했지만 한층 개선된 불도저 아키텍처를 사용해 CPU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GPU의 경우 절반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자사 라데온 HD 7000 시리즈와 비슷한 성능을 지녀 게이머뿐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적당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리니티 APU는 AMD 라데온 HD 7000 시리즈가 탑재되어 전세대 나노 APU에 비해 56%라는 그래픽 성능을 제공하고 새로운 CPU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나노 APU에 비해 29% 더 향상된 CPU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사용자의 동영상 감상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미디어 가속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HD 미디어 가속기를 넣어 동영상 파일 변환 속도를 높이고 더 좋은 퀄리티의 동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APU로 가속화되는 게임이 100개 이상이며 APU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도 어도비 포토샵 CS6, 윈집 16.5 등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전력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와트당 성능을 2배로 높이고 CPU와 GPU 간 전력을 효율적으로 변환하는 AMD 터보 코어 기술도 갖췄습니다. AMD는 이번 전력 개선을 통해 배터리 수명이 최대 12시간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인텔 3세대 코어 시리즈인 아이비 브릿지 CPU와 견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프로모션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HP, 에이서, 레노버 등이 제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높아진 성능과 저전력을 앞세워 슬림형 노트북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AMD는 이렇게 뛰어난 그래픽 성능과 연상 성능, 그리고 에너지 세이빙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진 트리니티 APU를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세계적인 노트북 제조사들과 함께 공격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체험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6월 2일 트리니티 체험 행사와 게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단 나진 2 엠파이어와 대학 게임 동아리가 참가하고 코스프레 팀 스파이럴 캐츠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AMD 코리아 측은 이외에도 다양한 소비자 프로모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높아진 성능으로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현재 부진한 AMD 성적 때문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어잇 한만여입니다. 다음 소식은 5월이 가정의 달이니만큼 어르신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스마트폰 하면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만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실버 세대 얼리 어답터라고 해야 할까요? 그 현장 함께 하시죠. 서울 물레동에 사시는 신은민 할아버지는 오늘 카카오톡으로 친구분들과 저녁 모임을 잡았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데 무거운 성경책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성경 앱을 다운받아 언제 어느 곳에서나 성경 구절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사진과 동영상도 찍어서 활용합니다. 교육을 받아서 이 카카오톡을 깔았고요. 또 뭐 길을 가다 가끔 뭐 성경 구절 같은 거 이런 거 생각나면 이걸 찾아보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사진 찍는 거 많이 활용하고요. 최근 우리나라 휴대전화 사용자가 5천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는데요. 2천만 명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 중 대부분은 20, 30대 젊은 층이 차지합니다. 하지만 신은빈 할아버지 같은 실버 세대도 서서히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등에 자식들이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매장을 가면 어김없이 건네는 것이 스마트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도 익숙하지 않은 실버 세대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나도 딴 사람이 스마트폰 쓰길래 저 비싼 걸 왜 쓰나. 처음에 이거를 킬 줄도 모르고 끌 줄도 모르고
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나 노인복지관 등에서는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막 한 5년 전부터 휴대폰 교육만 했었는데 지금 또 이제 어르신들이 원하시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또 확대도 됐고요. 손자, 손녀들이랑 소통을 하신다든지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이 많아지셔서 네, 스마트폰 교육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하는 스마트폰 교육 과정이지만 강의실은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정보 소외 계층이라 여겼던 어르신들도 이렇게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시고요. 생각보다 사용하시면서 너무 좀 재미있어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이랑도 연습하실 때 저희 직원들이랑도 카카오톡 같은 거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오셔서 동영상 같은 거 찍어서 보여주신다거나.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작아서 글씨 보기가 힘들다거나 사용하지도 않는 복잡한 기능들로 인해 스마트폰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휴대전화 제조사 중 일부는 실버 세대를 위한 실버폰은 선보였지만 이른바 실버 스마트폰 제작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글씨가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용 요금이 보통 10만 원씩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어르신들한테 제일 걱정되는 건 요금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특히 어플 같은 걸 가르쳐 드리면 무료, 유료의 차이를 잘 모르셔서 조금 이제 비싼 어플을 깔아서 잘못 갖고 오신다든지 뭐 이러시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해요. 워낙 많은 종류의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거의 한 분당 한 명의 봉사자가 한 명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그래서 봉사자가 많지 않은 이상은 많은 어르신들께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조금 더 전문 강사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 저희 쪽에 오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세대 간 정보 격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실버 세대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을 통하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나 이통사, 그리고 당국에선 실버 스마트폰 생산이나 저렴한 비용, 그리고 전문 강사 육성 등 좀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도 우리보다 더 어린 사람도요, 문자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해보면 될 거 아닌데요.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래봬도 폰만은 스마트폰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파이팅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디아블로 3를 사려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또 월드 IT 쇼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수에서는 엑스포가 한창이고요. 나라 밖 미국에서 페이스북 상장 관련 뉴스가 뜨겁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이트 넥슨 등에 이어 올 들어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EBS의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회원 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EBS 회원이라면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보안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얼마 전 공개한 자사의 전략 LTE 스마트폰 옵티머스 LTE2를 이번 주부터 SK텔레콤과 KT, LGU+를 통해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지난주 시판에 들어간 펜텍의 베가레이서2와 오는 7월에 선보일 것으로 알려진 삼성의 갤럭시 S3와 함께 한판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구를 살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명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가구를 판매하면서 제조업체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애플이 하반기에 새로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아이폰 5에 4인치대의 더 커진 스크린을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 일본의 관련 업체에 주문을 시작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KT가 중고폰의 활용도를 높이는 올레 그린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KT 이용자는 전국 올레 매장을 방문해 폰 외관 상태를 진단받고 전국 4곳의 올레 그린폰 클리닉 센터에서 외관 세척이나 광택, 살균 소독과 기능 점검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2만 원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 매니아들의 많은 관심을 끌며 출시한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3가 출시 이틀 만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누르고 PC방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편 블리자드는 불안정한 서버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애플이 인텔의 강력한 칩을 탑재한 좀 더 얇은 맥북을 다음 달 공개할 것이라고 미국 IT 매체들이 전했는데요. 고해상도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인텔의 아이비 브릿지를 탑재하며 두께도 0.95인치 정도로 얇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공익적 성격의 모바일 앱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9월 23일까지 공공앱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앱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소외계층의 모바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앱 등 2가지 분야며 수상자들에게는 총 1억여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벤큐 코리아는 휴대용 스캐너를 출시합니다. 이 스캐너는 PC 없이 메모리 카드만 삽입해 전원을 켜고 원본만 넣으면 스캔 파일이 저장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A4 사이즈의 문서를 스캔할 수 있으며 10초 만에 쉽고 빠른 스캔이 가능합니다. 여성용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슬림 사이즈며 400g이 되지 않는 무게입니다. 로지텍 코리아는 에어 스피커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애플사의 에어플레이 기술을 사용해 무선으로 아이폰이나 모바일 기기들의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용 앱을 설치하면 간편하게 연결해 구동이 가능합니다. 스피커에 내장된 애플도 커넥터를 통해 음악 재생 중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곡선형 디자인으로 웅장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삼성전자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고성능 아웃도어 캠코더를 선보였습니다. 이 캠코더는 수심 5m에서 1시간 동안 촬영이 가능하고 2m 높이에서 떨어져도 충격을 흡수하며 방진 기능도 있습니다. 500만 화소 CMOS 센서를 장착했으며 FHD 동영상 촬영과 고화질 이미지 촬영도 가능합니다. 김서림 방지나 아쿠아 촬영 모드 등 다양한 기능이 특징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렉스턴 후속 모델의 명칭을 렉스턴 W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부산에서 국제모터쇼가 열리는데 여기서 공개한다고 하네요. 올해 모터쇼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크게 열리며 렉스턴 W를 비롯한 신차들도 많이 나온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